내가 내 배우자랑 이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님께 증여 상속받은 재산 혹은 내가 증여 상속받은 재산 혹은 주식 이런 것들을 빼놓고 분할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결과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인 SK그룹의 이혼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에 관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사인 이혼이 전 국민에게 오픈이 된다는 것은 다소 씁쓸한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 판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께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도 설명해 드리고 다소 혼동하실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명확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이미 기사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판결 직후에 기자님들께서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무지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크게 인정된 게 바로 위자료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혼을 할 때 남편이 뭐 바람 피우고 때리고 혼외자가 있고 정말 그 이 세상에 있는 나쁜 짓을 다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가 4천 이렇게 나오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낮은 고통은 위자료를 낮춰가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배우자가 바람 피우고 폭행하고 이런 것도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그것에 비하면은 낮은 정도의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이례적으로 1억까지 많이 나왔을까? 노소영 관장 측에서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란 것은 우리가 경험칙상 명확하죠. 부부간 개인의 사유가 진짜 전 국민에게 오픈이 돼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나의 개인사가 언론에 밝혀짐으로써 생긴 그런 정신적 고통, 그리고 당사자의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대하게 많이 적용을 해서 위자료가 1억으로 인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아무리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다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1억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판결 이후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기사로 저 사람 1억 위자료 나갔다고 나오는데 저도 1억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법률적인 실무를 보았을 때에는 1억까지 인정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3천만 원?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에 굉장히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SK 주식을 모두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가지고 분할을 받되 나는 주식으로 받고 싶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태원 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 다 부모님에게 증여 상속받았던 것이고 주식은 다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났느냐? 노소영 측에서 주장한 것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어요.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분할을 받아라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판결을 보시고 다소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 이런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빠진다라는 개념인 건데요. 이혼 실무에서는요, 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님께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모두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되고, 다만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의 그 비율이 높다면 내가 상대방 배우자보다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높다고 해서 기여도에 대해서 다투는 거거든요. 혼인기간이 20년이라고 50대 50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증여 상속받은 게 많으면 그걸 다 포함시키되 상대방의 기여도가 한 10%다 20%다 이렇게 기여도를 낮추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실무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주식을 전부 다 특유재산으로 빼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만 가지고 분할했기 때문에 물론 665억 금액이 엄청 크죠. 그렇지만 노소영 측에서 주장한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인정된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도 이게 추가로 너무 궁금해서 학회 가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 판사님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요.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가고 나누는 과정을 거친다면 기업의 지배 구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게 예견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기도 하고요. 분할 대상 재산에 주식을 포함시켜서 그 주식을 나눠 갖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할 때 개인과 개인의 재산 분할로 끝나게 되는 것에 반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지배 구조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기도 하고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이게 당사자 간의 개인과 개인의 이혼인데 이 판결 결과로 인해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하다가 판결을 내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한 키포인트 이 판결이 이렇게 났다고 해서 내가 내 배우자랑 이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님께 증여 상속받은 재산 혹은 내가 증여 상속받은 재산 혹은 주식 이런 것들을 빼놓고 분할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점. 최태영, 노소영 사건의 재산 분할은 다른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오히려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니 내 사건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모든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나눌까? 내가 한 2년 전에 상속받은 건데 이것도 포함되나? 이렇게 디테일한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검색을 통해서는 절대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없고요.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항소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노소영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명쾌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